촉법소년 무적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전의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저도 학생들, 학부모님들 만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 보셨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쇼츠로는 좀 보기는 했는데 내용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내용 보시면서 굉장히 사이다를 느끼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촉법소년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촉법소년 무적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오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촉법소년이 뭐냐면요, 우리 형법의 제9조에 보시면은 14세 미만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규정이 아니고 1953년도 형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10살 이상 14세 미만인 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14세 미만은 무적이다, 그래서 촉법소년, 이거는 잘못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면은 10살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으로도 조치를 못하는 거냐, 그럼 무적이냐? 예, 무적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0살 미만은 범법소년, 10살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한 나이, 14세 이상 19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범죄소년, 이 나이 때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소년법에 따른 조치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촉법소년 연령을 왜 안 바꾸냐, 좀 낮춰가지고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과거부터 계속 되었었고요. 최근에 대통령께서 촉법소년 나이 1살이라도 좀 낮추는 게 어떠냐, 사회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나 촉법인데 어떡할 거야? 참교육 같은 드라마들을 통해 가지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제가 촉법소년들을 만나보면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보다는 경미한 수준의 사건들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 편의점에서 계산 안 하고 그냥 갔다, 자전거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그거 타고 그냥 갔다, 돈을 주웠다, 카드를 주워서 사용했다, 주로 상담을 오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보다 이런 류의 사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까지 전부 다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 통계상 소년 범죄가 심각해졌다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주된 논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의 교육이랑 사회적인 비용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소위 말하는 전과자가 되고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나 이제 인생 글렀구나 포기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받아주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른 범죄, 탈선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학생에게도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양산되는 사회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하는 게 부담된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찾아봤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14세 이상, 우리랑 이제 가장 법체계가 비슷하다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14세, 우리나라랑 똑같이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살을 넘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이가 12살,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가능,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서 소년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낮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현재의 상황으로 보이고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14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의학적으로 뇌의 전두엽 발달이 한 12세, 13세 이때 급격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발달 상태라고 합니다. 또 우리도 겪었겠지만 중2병이라고 사춘기 시절과 많이 겹칩니다. 이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충동성에 대한 제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나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14살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요. 이 국제적으로 정한 게 중요한 이유는 외교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너희 나라랑 교역
노력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나이를 안 지켰잖아. 이런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도 생각을 해서 촉법 소년 나이를 하향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영상으로도 이렇게 띄워주시겠죠? 가장 낮은 1호 처분은 이제 보호자한테 돌려보내는 거고요. 2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수강 명령이라고 해서 교육을 듣게 하는 겁니다. 3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고, 이제 4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 보호 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 관찰인데, 보호 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신상을 보호 관찰소에 등록을 해놓고요. 가정에 방문도 하시고, 면담도 하시고, 잘못된 비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고요. 그리고 이제 6호부터는 집에 못 가는 조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숙사 같은 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7호는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조치이고요. 8호부터는 소년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이렇게 상한을 두고 그 소년원에 들어가는 조치가 있다.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이 조치들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 말고 여러 가지가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 무적이 되는 건 아니죠. 소년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촉법소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왜 현실적으로 하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